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ITQ 엑셀 2019년 11월 기출문제 A형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함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봉사 시작일 모집 코드 네 다섯 번째 숫자를 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숫자를 일로 하는 2019년의 날짜를 구하시오. 그래서 보면은 데이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120410을 어떻게 하냐면 2019-0410 이렇게 표현하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자, 데이트 함수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함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트 함수는 데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짜를 구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데이 360도 있고 데이트 디프라는 것도 있고 데이트도 있는데, 자, 우리는 데이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트는 뭐냐면은 연, 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짜를 변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이트 연, 월이 쓰는 건데 2019년 10월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9년 4월 10일이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트 2019 04 10 이렇게 하면은 2019년 4월 10일 이렇게 나와요. 이걸 할 건데, 자, 이게 데이트예요. 그래서 연, 월, 일을 날짜로 변환을 해주는 건데,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그냥 예제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데이트는 요런 함수이고, 자, 보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 데이트예요. 2019는 이 모집 코드에서 갖고 올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데이트 2019를 하고 여기다가 4월 자리에, 그러니까 날짜 월 자리에 미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일 자리에도 미드를 써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가져오겠구나라고 머리에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는 참고적으로 기본은 1900년대예요. 이렇게 연도의 기본값은 1900년대라서 2019년에 입력하려면 이렇게 네 자리로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미드 갑니다. 미드는 형 뒤에 있었죠. 뭐 있었다? 레프트, 라이트, 미드. 그래서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개,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 미드는 어떤 특정 지점에서 몇 개.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월 10일 요렇게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요게 특정 지점이죠. 그리고 라이트를 써도 돼요. 뒤에 거는. 근데 우리는 미드 함수를 써야 있으니까 미드 함수를 써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설명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볼게요. A23에 있는 코드의 특정값의 임의를 추측해서 첫 번째 레프트 쓰면 어떻게 된다? 3을 쓰면 뭘 갖고 온다? B의 F를 가져온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갖고 오고, 자, 라이트 볼게요. 라이트도 3하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거 3개, 105를 가져온다. 그래서 보세요.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른쪽부터 세는데 중요한 게 보다 세는 거는 이렇게 세지만 데이터는 입력되어 있는 거 순서대로 그대로 갖고 온다. 그래서 105가 나온다. 자, 미드를 해서 제가 뭘 갖고 오냐면 19를 가져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미드 A to 5에 1을 쓰면은 19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자, A to 3에서 5가 뭐냐면 몇 번째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 몇 개? 2개 갖고 와요.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에서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 A 2, 5, 1을 쓰면 19. 그래서 다섯 번째는 어디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세면 됩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4월 10일이니까 얘 갖고 오면 되지. 몇 번째 있어요? 한번 해볼까? 미드. 자, 4월 10일이니까 몇 번째 있어요? C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그치? 몇 개? 2개 갖고 오면은 공사가 나오겠다.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을 갖고 오면 6이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6을 쓰면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10을 갖고 오는구나. 그쵸? 그러면은 날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 넣는 함수는 데이트인데 2019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미드를 써서 어떻게 한다? 콤마 4, 2 그러면은 공사가 갖고 오고 미드
6,1하면 월을 가져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갑니다. 자, 2번 신청 인원 내 내림차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시오. 그래서 신청 인원이 어디냐면 여기 있네요. 제가 색깔 한번 칠해보고 해볼게요. 얘 순위를 구할 거다. 자, 그래서 랭크 한번 볼까요? 랭크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어떠한 셀을 내가 어떠한 범위에서 순위를 구할 건데,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어떠한 범위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셀을 찍고 조건은 뭐가 있었다? 0과 1. 그래서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자,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림차순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우리 조건 뭘 쓴다? 0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볼게요. 자,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의 쓰임을 한번 볼게요. 자, 얘의 순위를 구할 건데 어디서 범위? 여기에서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자, 내림차순의 랭크 A2, 범위는 A2에서 A6. 중요한 것보다 순위 범위는 F4를 한번 눌러서 둘 다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고, 내림차순이니까 0.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높은 값 1등이니까 얘가 1이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1, 2, 3, 4, 5가 되고, 오름차순을 쓰면은 여기 뒤에 1만 바꾸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낮은 값이 이렇게 1등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랭크 순위를 구할 때 범위 어디에요? 여긴데 어떻게 한다? F4로 고정, 내림차순이니까 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H5에서 H10의 영역에 신청 인원의 이름 정의했죠. 그래서 이 이름 정의되어 있는 거 블럭 잡으면은 자동으로 신청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신청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고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내가 이거 범위를 잡아도 신청 인원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그냥 블록을 잡으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뒤에 위를 붙이라고 돼 있네요. 엔드 연산자 쓴 다음에 위를 붙여서 넣어주시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3번 갑니다. 자, 비정기 월 1회 모집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래서 조건은 입력되어 있는 거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D 에버리지 함수 보겠습니다. 자, D 에버리지랑 비슷한 거 뭐 있다? D sum, D 에버리지, D 카운트, D 카운트 A, D 맥스, D 민. 그래서 앞에 D가 붙은 함수 무슨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뭐냐면,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이 입력되어 있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sum, average, count, max, min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자, 쓰는 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몇 번째에 있는지 세서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에는 조건을 잡는데 조건 중요한 게 뭐다? 뭐라 그랬었죠? 조건 중요한 게 뭐냐면 블록을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칸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한번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일반 학생들의 점수 합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수 합계니까 Dsum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가 어디냐면 여기 A1부터 D5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점수가 몇 번째 있어요? 내가 잡은 범위에서 몇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네. 3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이 뭐냐면 일반이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한다? 소속이 일반이니까 A1에서 A2 이렇게 잡아준다.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러면은 126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범위를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자, D average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
자,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 뭐냐면 평균 비정기 월희래네요. 그쵸?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4가 아니네. 그쵸? 모집 인원의 단위명이니까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네요. 제가 색깔을 칠해놓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 뭐 어떻게 나온다? 조건이 뭐냐면 조건을 뭐 예를 들면은 뭐 2, 16, 2, 17에 입력하고 하시오라고 만약에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을 26과 27에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26에서 27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D 에버리지 하시는데 조건 범위를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조건을 뭐 다른데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조건을 다른데 입력하고 블록을 조건을 입력하라고 돼 있는 그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답은 똑같겠죠. 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4번으로 갑니다. 봉사 장소 복지관의 전체 비율이네요. 그래서 복지관 수 나누기 정체 봉사 장소로 구한 후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분율 표시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복지관 수와 전체 봉사자 수로 나누는데 복지관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count if, 그쵸? 조건을 이용해서 특정한 복지관 수의 복지관 수를 구하시면 되겠고 전체 봉사자 수는 count a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count if 그 다음에 count a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count if에 있는 조건 범위랑 count a의 범위는 같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ount a는 sum과 같이 그냥 범위만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을 했고요. count if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count if는 형제들이 있어서요. sum if, average if. 그래서 sum if와 average if가 쓰는 방법이 똑같고 count if가 쓰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sum if, average if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고 count if는 이렇게 쓴다. sum if, average if는 왜 이렇게 써요? sum은 뭐야? 합계, average는 평균이니까 구할 범위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count if 같은 경우는 내가 뭐 더할 게 아니죠. 그냥 세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를 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count if는 구할 범위가 별도로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범위 구할 범위는 항상 고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 A의 점수합계 및 점수 평균의 sum if 조건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코드 A니까 조건 있는 범위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조건은 A니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할 범위는 B2에서 B6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50이 나오고 average if도 똑같이 하면은 2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있는 범위는 이렇게 잡고 더할 범위는 이렇게 잡는다는 거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ount if를 이용해서 점수가 50 이상인 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ount if는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이 뭐냐면 점수가 50 이상이에요. 그러면 조건 범위가 어디예요? B2에서 B6고 50 이상이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표시해주고 다음표 안에 50을 쓰시면 50 이상인 거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ount if를 이용해서 복지관의 전체 수를 구할 거고요. count a를 이용해서 전체 봉사 장소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count if 갑니다. 조건 있는 범위 어디예요? 봉사 장소 복지관이니까 그쵸? 여기네. 조건이 뭐다? 복지관 쓰시면 되겠고 가로 닫고 나누기 count A. count A는 뭐예요? 분자의 셀 개수 세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답이 이렇게 50% 그쵸?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복지관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50%가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최저 신청 인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여기 스몰 돼 있죠. 그래서 신청 인원 여기 이름 정의돼 있었죠. 그래서 블록을 잡아도 되고 신청 인원을 써도 되고. 자, 스몰 보겠습니다. 자, 스몰도 유사한 함수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라지, 스몰, 그리고 맥스, 민,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스는 뭐예요? 범위의 최대값, 미는 범위의 최소값, 미디안은 범위의 중간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거, 스몰은 어떠한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맥스 A2에서 A6 하면 어떻게 된다? 제일 큰 거 50 나오고, 미는 하면 제일 작은 거 10, 미디안 하면 중간값 30 나오고요. 라지하고 자 2를 찍으면은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거 얼마예요? 40 나오고, 스몰하고 2 찍으면 2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뭐라 했었죠? 체크할 수 있는 것보다 라지를 쓰고 이 몇 번째로 큰 거를 1을 쓰면은 맥스와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쵸? 민도 스몰 쓰고 범위 쓰고 그 다음에 1을 쓰면은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거는 민과 똑같다. 그래서 지금 보면 문제에 뭐라고 돼 있어? 최저 신청 인원 돼 있죠. 그래서 민으로 나와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스몰 함수를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스몰을 쓰시면 되겠어요. 스몰 쓰시고 신청 인원 블록 잡으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 이름 정의된 신청 인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시면 되겠고, 최저니까 몇 번째로 작은 거, 첫 번째로 작은 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스몰로 민을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제일 작은 값인 467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Vlookup 6번 가겠습니다. 자, 봉사시간 H14셀에서 선택한 봉사명에 대한 봉사시간을 구하시오. Vlookup 그래서 공식이 있었다 그랬었죠. 공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ITQ 엑셀에서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Vlookup 쓰고 문제 항상 똑같아요. 어디? H14셀을 찍어요. 그 다음에 자 범위 잡을 때 중요한 게 뭐다? 봉사명이죠. 그럼 어디부터 잡는다? 여기 봉사명인 여기부터 이렇게 잡는다. 그쵸? 그래서 블록 잡으시고 몇 번째 있어요? 봉사 시간이니까 봉사 시간 몇 번째죠? 이 블록 잡은 것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네. 그쵸? 4 쓰시면 되겠고 ITQ 엑셀 항상 조건이 뭐다? 0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자회 보조의 봉사 시간은 8시간인 거 나오고, 자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이렇게 넣었었죠. 생활 지원을 누르게 되면 생활 지원의 봉사 시간인 48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입력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그쵸? 이게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 네. 아이고 이거 깨지는구나. 네, 여하튼 자 그래서 바자의 보조가 이렇게 8시간인 것까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을 가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원래 보통 다 행전지에서 글꼴 파랑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그쵸? 모집 인원 단위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시오. 자, 그래서 모집 인원 셀에 적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잡으시고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래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 가셔서 데이터 막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대시면은 나와요. 녹색 데이터 막대. 그래서 자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좀 엑셀 버전이 다르긴 한데요. 자 요거 녹색 데이터 막대 단색으로 하시면 되겠고, 얘를 일단 먼저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뭐 하냐면 규칙 관리 들어가요. 그래서 규칙 편집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있다? 자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돼 있죠. 자동으로 최소값이랑 최대값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근데 혹시 만약에 이게 안 될 수도 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조건부 서식은 조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는데 약간 생소하시면 제가 한 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작업 함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